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8월 1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반전의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. 생각과는 달리 위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고요. 코스피가 무려 1.73%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1.45%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도 의외로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이 전고점을 뚫고 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. 자,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위쪽으로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어제 미 CPI 발표가 있었죠. 시장 예상치가 이 8.7에서 8.9% 정도 예상을 했어요.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이 미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8.5%로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고, 결국에는 다우 나스닥 모두 좀 횡보하면서 CPI 결과를 지켜보려고 하던 이 눈치 보기 시장에서 위쪽 방향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시장이 특히 강하게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무너진 전저점 라인인 2550포인트를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거는 뭐 더없이 좋은 모습이고요. 자,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종목들도 순환매 차원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만들어졌고, 특히 이제 LG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정말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에게까지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수급이 가지 못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이제 순환매가 막바지에 다 다다랐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뭐 좋은 시장이 만들어져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. 저는 오늘 좀 여러 종목 대응을 해봤어요. 세비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비캠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죠. 이 종목이 이제 종가상으로는 신고가고 요 윗꼬리 매물대는 좀 남아있는 상태로 어제 거래대금을 강하게 터트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상한가 들어갈 때 상따 매매를 좀 했어요. 상따 매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상따 주문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체결이 됐죠. 체결이 돼서 오늘 갭상승을 강하게 띄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한 5% 가까이 띄웠습니다. 4.68% 띄웠기 때문에 바로 저는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죠.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질 때 거의 또 최저점에서 매수가 됐어요.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라 뭐 요 정도 자리 노려볼 만한데 저는 조금 위쪽에서 일부 물량 매수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체결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 상한가 전일 상한가 자리와 조금 위쪽에서 이제 분할로 또 매도하면서 이 종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또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세비캠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주문을 여기서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체결이 됐죠. 상한가가 여기서 풀리면서. 그래서 오늘 시초가 갭 자리에서 전량 매도했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질 때 또 일부 물량 매수되게 해놓은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상한가 종가와 그 위쪽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비캠 매매는 좀 마쳤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효성 첨단 소재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움직임 좀 괜찮았죠. 이런 종목에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좀 실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런데 강한 상승은 아니죠. 아무래도 이제 역배열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구간 고점 자리를 오늘 돌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봤어요. 자, 이 종목은 이제 대형주 우량주에 속하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뭐 그렇게 이제 상승 탄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거래가 터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 줄 때 거의 또 최저점에서 매수가 잘 됐고요. 이렇게 매수가 되고 전고점 올라올 때 일단은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고요. 일부 물량 좀 들고 있어 봤는데 움직임이 영 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
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여기서 나머지 물량 전량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효성 첨단 소재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아침서부터 슈팅 나오고 첫 번째 눌림 줄 때 거의 뭐 최저가는 아니고 조금 위쪽에서 매수가 됐죠. 그리고 나서 전고점 부근에서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 챙겼고요. 더 위쪽으로 뻗질 못해서 여기서 이제 전량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효성 첨단 소재 매매 마쳤고요. 자, 세 번째 종목 히림을 매매를 했는데요. 히림은 제가 어제도 좀 매매를 해서 뭐 약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쉽게 이제 이 종목을 이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제가 수익을 못 챙겼죠. 여기였죠. 여기서 이제 본전 구간에 조금 위쪽에서 매도하고 이 구간은 이제 수익을 못 내고 이렇게 이제 눌림 줄 때 여기서 이제 또 약수익 챙기고 마무리했는데 오늘 또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이 저하고는 조금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이제 오늘 또 슈팅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일봉상 고점 자리, 전고점 자리 또 뚫고 가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눌림 줄 때 아래쪽에다 좀 매수되긴 해놨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는 좀 지켜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요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고 또 빠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저점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손절을 좀 했습니다. 뭐 짧게 손절 치고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일봉상 어제 음봉 자리, 꼬리 자리까지 돌파를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어요. 계속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가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좀 강하게 상승이 한 차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도 또 배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짧게 좀 손절로 마무리가 됐고요. 이 종목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여기서 이제 눌림 줄 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빠졌다면 제 매수가 주고서 상승 구간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회를 안 줬고요.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눌러줄 때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했는데 요 저점 자리를 여기서 이탈을 했죠. 여기서 만들어진 저점 자리.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서 잘라냈죠. 그래서 뭐 짧게 좀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히림은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진짜 저를 또 배신을 때리고 이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이 종목도 좀 짧게 손절을 했는데요. 이 종목은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상한가로 들어갔잖아요. 장 초반부터 이게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에 제가 좀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. 이렇게 슈팅 이후에 이렇게 눌림 줄 때 여기서 제가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. 아래 꼬리 쭉 주는 자리에서. 그리고 났더니 이게 상승을 하질 못하고 저점을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갔죠. 여기서 깨고 요 음봉이 나와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잘라냈어요. 바로 짧게 잘라냈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요런 정거장 매매 패턴 고점 자리를 딱 뚫었잖아요. 여기서.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좀 조정을 주면은 노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위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쌍바닥 자리 줬잖아요.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낮긴 했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는 부분이 이 음봉을 뚫고 가는 이 봉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이 나왔죠. 이렇게 눌러주고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사실 이렇게 얘가 바로 슈팅이 좀 나왔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흔들고 가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. 계속 좀 지켜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회를 주지 않아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를 좀 바라만 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, 요 꼬리 자리 돌파할 때 대응하기는 조금 애매했어요. 여기 돌파하고서 막 윗꼬리 달고 좀 뭐라 그럴까요? 갈지 안 갈지 좀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있었거든요. 여기서 좀 지켜는 봤는데 상한가를 굳히더라고요. 그래서 상한가 매매는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내일 좀 움직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짧게 좀 손절로 마감을 했고요. 자, 마지막 종목으로 보성 파워텍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이 종목 이제 오늘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. 그중에 이제 보성 파워텍이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고,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습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슈팅 주고서 첫 번째 눌림 자리 줄 때 이 아래 꼬리 조금 높게 잡았어요. 제가 조금 높은 구간에 잡았는데 반등 기가 막히게 나왔죠.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이 종목도 빠르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매매했죠. 여기 슈팅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매수가 됐고요. 뭐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했네요. 그리고 반등 줄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겼고요. 자, 대명에너지 제가 매매 마크 내가 안 보여드렸죠. 대명에너지
절 버리고 간 놈입니다, 이게. 그냥 슈팅이 좀 나와줬으면 좋은데, 꼭 흔들고 가는 바람에 이거를 뭐,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 굳혔다면, 제가 상한가에 뭐 더 추가로 매수를 하든가, 뭐 일부 수익 실현을 하든가 했겠죠. 어쨌든 여기서 좀 저는 털렸고요. 이렇게 전심장 이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, 5종목 매매했나요? 좀 많이 좀 매매를 했는데, 오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좀 여러 종목을 해봤고요. 자, 바로 특징주 대명에너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명에너지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뻐 보이는 종목이죠.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고, 미 인플레 감축 법안 이슈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. 오늘 대명에너지가 이제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. 거래대금도 한 1,700억 터졌고요. 분봉상 흐름이 좀 흔들고 가는 모양이라 저는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쌍바닥 만들고 바로 이제 상한가 굳히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동주로 뭐 S에너지 같은 종목들 움직였는데 자, 이 종목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움직임 괜찮았죠. 거래대금도 한 1,400억 정도 터졌고 그리고 뭐 신성의 ENG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 괜찮았고요. 자, 그리고 일부 풍력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쏠린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대장주니까 당연히 대명에너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두산퓨얼셀도 수소 관련해서 또 움직였죠. 자, 두산 퓨어셀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는 이제 상승률이 좀 약했어요. 17%밖에 상승이 안 나와서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이죠. 분봉상 모습이 이렇게 슈팅 주고 나서 한 번도 이제 눌림이 없었어요. 눌림다운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뭐 매매 대응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. 이등주로 S퓨얼셀 움직였죠. S퓨얼셀 그리고 뭐 범한 퓨얼셀 움직였는데 다들 이제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오랜만에 수소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명 에너지, 이 풍력 그리고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대명 에너지 계속해서 내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장 후반부에 갑자기 철강주들 또 움직였어요. 자, 금강철강이 갑자기 이제 장 후반부에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얘가 좀 찍고서 윗꼬리가 달렸거든요. 오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, 이게. 미국이 대만 봉쇄 보복 조치로 중국 관세 철폐를 제고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, 금강철강이 가장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숨도 안 쉬고 슈팅 이후에 여기가 이제 상한가 찍은 자리거든요.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장 막판에 빼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고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죠. 그리고 이동주로 이제 문배철강 같은 종목들 움직였고, 그리고 뭐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로 움직였죠. 그나마 이제 금강철강 정도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 내로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특히 진짜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. 제가 2550포인트 정말 찍으러 가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CPI 결과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위쪽으로 베팅을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방향을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래서 요 고점 자리를 뚫고서 오늘 양봉을 뽑아주고 거기다가 거래까지 실렸죠.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뭐 이 자리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2550포인트는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오늘 또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이니까 내일 금요일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미국장이 유럽 시장과 더불어 금요일 날 잘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조금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럼 2550포인트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선 이 시장이 한 번 여기서 역배열 추세로 접어든 이후로 한 번도 이 121선을 터치를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반등 구간에서 만약에 2550포인트 뚫고서 이 121선까지 터치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
시장 그렇게 이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정도까지 올려놨다라는 얘기는 이 저점까지는 내려오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. 이제 21선이 조만간 61선 골든 크로스 할 거거든요. 이러면은 21선과 61선 그리고 무너진 저점 돌파된 2455포인트 라인 이런 자리는 진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도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시장에 또 큰 악재가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또 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한다든가 뭐 그 외에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을 한다면 뭐 더 깊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이런 자리가 2455포인트 최소한 이제 2422포인트 이런 돌파된 고점 자리 뭐 이런 자리까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상승을 더 하면 할수록 좋다. 255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 코스피 시장은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생길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 시장이 이제 오히려 조금 쉬어가죠. 얘는 좀 미리 830포인트를 찍었잖아요. 여기까지. 너무나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121선 터치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여기서 역배열 추세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이제 121선을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반등 구간에서 121선 터치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 800포인트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코스닥 시장도 61선 골든 크로스 나죠. 그리고 이 800포인트는 또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가 또 강력한 지지 라인 역할을 할 겁니다. 나중에 조정 구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. 그래서 양시장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제 살짝 매도 수급을 보였던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에는 다시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됐죠. 거기다가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 강한 상승을 일으켰던 이제 매수 주체는 기관이죠. 기관에서 오랜만에 무려 4,600억이라는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역할을 했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줬고요. 자, 그리고 어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환율이 아직도 좀 버티고 있어요.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, 결국에는 또 양봉으로 끝났죠. 이 환율이 한 61선 이탈하면서 1290원 정도 이탈을 해주고, 진짜 한 1250원, 60원대까지 떨어지면, 시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어떤 요소가 될 건데, 계속 좀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환율도 좀 같이 시장과 데칼코마니로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시장은 CPI 결과까지 마치고 이제 빅 이벤트는 다 끝났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 더 이상 뭐 크게 변동성을 야기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요. 실적 시즌도 마감이 돼가고 있고 CPI 발표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조금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5일선을 완전히 이탈을 하는 흐름이나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수급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2550포인트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찍는지 좀 확인을 하고 이 정도 구간 온다면 정말로 진짜 코스피 시장은 할도리를 넘어서 오버했다. 뭐 이렇게까지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최대한 좀 챙길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